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또 미국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의성 회장이 극찬한 CEO가 있습니다. 업계 동종 CEO를 극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도 스물스물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늘 60불대 중반까지 좀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모두 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미국 증시가 9월 내내 많이 상승한 만큼 일단 시장을 좀 누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9월 30일이 가까워진 가운데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만 유독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주식들 다 팔고 테슬라에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에 투자를 유치한 인텔 역시 오늘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9월달 증시가 쉬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9월달 증시는 9월 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간 예상 대비 많이 오른 만큼 또 쉬어가는 기술적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미국 회계연도는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2월 마감 기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역시 9월 마감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새로운 회계 연도에 예산을 쓰려면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해야만 해요. 자,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 예산안 협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요. 9월 30일까지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달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예산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면담마저 취소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2018년 겨울 이후 처음으로 지금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죠.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있었고요. 2013년 오바마 정부 때도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어요. 1970년 이후 55년간 12번의 셧다운이 발생을 했는데 대략 4년에 한 번은 셧다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이면 매 대통령 임기 때마다 한 번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셧다운으로 시장이 과다하게 반응하면 역시나 줍줍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셧다운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 물론 주식 투자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자산에 처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지난 3, 4월 달 장에서 보더라도 자,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 V자 반등이 있었죠. 미국 경기라든지 AI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 하락을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번 9월 17일에 있었던 FOMC 금리 인하 전까지 금리 인하 확률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시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처럼 확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호재가 마감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좀 뒤늦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러티브는 이 정부 셧다운 우려와 연결이 되면서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과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시사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증시는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12월 말까지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그 확률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시장의 기대는 올해 연내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한 차례만 그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금리
예상이 지금 75%대로서 어제 대비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은 쉬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오르는 주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테슬라예요. 오늘도 무려 4%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440불대를 뚫어버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뚫어낸 다음에 지속해서 상승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가 400불대를 넘어선 다음부터도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만큼 확실하게 지금 코치를 해주고 있는 유튜버는 없을 것 같아요. 지속 테슬라에 대해서 단기 주가 강세 뷰도 유지를 해온 아트라운 TV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반기 호재 라인업이 정말 꽉 차 있다. 거를 타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장기적으로도 강세를 보일 요인이 바로 3분기 인도량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일이죠.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팁을 드렸죠. 기관들의 목표가는 주가에 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노란색 선이 테슬라 주가예요. 자 그리고 이 하얀색 선이 기관들의 목표가 그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자 목표가는 한 2, 3개월 뒤에서야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테슬라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표가가 한 2, 3개월 후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늦게서야 기관들은 목표가를 올립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었던 이 베어드라는 곳에서도 최근 9월달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자 기존 320불에서 목표가를 548불로 올리기도 했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후죽스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자 목표가가 이렇게 흰색 이 선이 올라가려고 하죠. 자 흰색 선이 올라가니까 테슬라 주가의 상승 기울기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자 기관들이 목표가를 또 올리기 시작하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간 목표가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상향된 목표가에 따라서 더 매기가 쏠리는 법이에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주가의 상승 기울기가 더욱더 가팔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의 단기 강세를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12개월 TTM 기준 EPS는 아직은 하향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EPS 가치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검정색 선 주가가 너무 치솟아 오르면요. 그 갭이 벌어지고 벌어진 갭을 주가가 이렇게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법인데요. 지금도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 강세를 계속해서 예상하는 부분은 자 이제서야 기관들의 목표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약 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를 올리는 기관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흰색 선을 보시면 플랫한 모습이죠. 하지만 9월 달부터 지금 기관들의 목표가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기관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아직은 테슬라 주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이 단기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테슬라 현재는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이 자동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판매량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월가의 컨센서스는 43만 3천 대에서 44만 대 수준입니다. 제가 최근에 게리 블랙은 47만 대,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는 50만 4천 대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기관들의 3분기 인도량과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UBS라는 곳에서도 3분기 인도량 전망을 43만 1000대에서 47만 5천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 월가 컨센서스인 43만 대에서 44만 대보다 약 8% 높은 수준이고 전분기 대비로도 24%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역시나 미국 내 강력한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IRA 세액 공제가 9월 30일 오더까지 마감이 되는 가운데
일단 올해 3분기와 연말까지는 미국 내 강력한 수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델 Y 주니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에 7,000대 넘게 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한 달 판매량이 소렌토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랜저와 소나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어쨌든 UBS는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162만 대로 보고는 있네요. 자, 그리고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3분기 인도량의 기대치를 조과할 것이다. 3분기 인도량을 47만 대까지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간 컨센서스 44만 대를 많이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EPS도 컨센서스 0.49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4분기 실적이라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IRA 보조금이 끝나는 만큼 4분기에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4분기 역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델 Y L과 모델 Y 저가형 버전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센터들이 우후죽순 건립이 되고 있는데 많은 전력량 소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ESS 메가팩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로보택시가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은 어제 방송 꼭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글로벌에 로보택시를 2천만 대 이상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미국에서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는 로보택시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안전 동승자, 그러니까 안전요원마저 차량에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까지도 지금 로보택시가 진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로리다라든지 뉴욕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에서도 로보택시를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 미국인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연말에 미국 내 15개 주 이상에서는 이제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로보택시가 확장이 되면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 조건 중에 이 옵션이 로보택시 100만 대 운행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만 해도 연간 생산 캐파가 100만 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100만 대 운행은 쉬운 달성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어려운 조건은 이 400빌리언이라고 했죠. 4천억 불. 우리 돈 무려 500조 원이 넘는 연 수익을 매년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데요. 이 연수익 4천억 불을 달성을 하려면 로보택시를 적어도 1,000만 대 이상 보급을 하면 되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리고 뭐 국가별 반대에 좀 부딪힐 수도 있겠죠. 옛날 우리나라 뭐 타다 사태와 같이 아무래도 택시 근로자, 택시 노동조합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제조 역량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남기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팬인 한 분께서 자,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를 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를 하자라는 듯이 의견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not about compensation.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요. 수백만 대의 로봇을 만들 경우 안전을 보장할 만큼 테슬라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일론 머스크는 13%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안정적으로 테슬라를 컨트롤하려면 테슬라 주식을 25%까지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추가적으로 12%의 주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달성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 우선 일단 이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하겠죠. 일단 여기 보시면 수백만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illions of Robo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 로봇이란 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로보택시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피지컬 AI들이 인간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겠죠. 자, 본인처럼 이렇게 건전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테슬라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보상한 투표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반대파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보상안이 물 건너간 경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확실한 컨트롤을 갖지 못한 채 테슬라에서 쫓겨날 경우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올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터미네이터 영화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의견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돈보다는 계속해서 희망찬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서 더욱더 멋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일론 머스크를 극찬한 인물이 국내에 계셨습니다. 바로 정의섬 회장이 되겠는데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AI 반도체, AI 뭐 5라든지 6와 같은 칩들을 만들어서 공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니까 당연히 칭찬을 할 법도 합니다만 정의섬 회장은 다르죠. 테슬라는 현대에 있어서 뭐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경쟁 회사의 CEO를 정의선 회장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전에 물었는데 일론 머스크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이 레거시 기업들이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DV라든지 EV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레거시 기업들이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100년이 넘어가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 레거시 기업들도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이 바꿔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강력한 경쟁회사의 CEO도 칭찬하는 CEO, 그런 회사가 그런 CEO가 운영하는 이런 회사 역시나 잘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